뭐 이거 렙틴, 리시스틴 이거는 호르몬에 관한 얘기인데 뭐 요거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결국은 뭐냐면 단 거를 빨리 먹게 되면 인슐린의 의존도를 높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 에페타이트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염증성 호르몬 수치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선생님이 이제 기능의학에서는 갑상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의 그 활성화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코티솔이에요. 부신 호르몬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들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티드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안 되기 때문에 컨버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철, 염증, 호르몬의 불균형 이게 전부 다 초가공식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방 간에 언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에 쌓이는 톡시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Toxicant Associated Fatty Liver Disease, 타플드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톡시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금속하고 이제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그런 머티리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도크린 디스럽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이제 간에서 해독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지만 간 수치까지 같이 올라가고 특히 감마지티피까지 같이 올라가 있고 이런 염증성 수치들 요산이라든가 페리틴 수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 독소에 대한 검사와 독소에 대한 해독 문제도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요 슬라이드는 약간 우리가 지방간이 있었을 때에 어떤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짤막한 치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컨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모시스테인이 여기 아까 내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호모시스테인은 또 왜 올라갈까요? 호모시스테인은 간에서 시스테인 말 그대로 그 시스테인이 합성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타민 B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조절이 돼요. 비타민 B군은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위산이 너무 높았을 때. 그래서 위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표재성에서 이제 미란으로 갔었을 때 어떤 더 이상 위축이 돼서 더 이상 미란이 돼서 소화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는 인트린스 팩터가 모자라기 때문에 비타민 B군에 대한 흡수력과 비타민 B군에 대한 문제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술 마시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술을 안 마시더라도 위에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설명드렸던 분들이 있고요. 오메가3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스피린하고 오메가3하고 같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피를 맑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니죠. 아스피린은 피가 응고되는 거를 예방하는 거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그 기능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이제 염증의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나오는 염증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서 오메가3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폼셀을 예방하고 어떤 그런 문제. 자, 요거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그린다고 그린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특히 이제 4가지의 칼로리가 있는 걸로 본다 그러면 알코올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먹을 때 술을 같이 겸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알코올이 있을 때 경우에요. 가장 먼저 신진대사에 사용되는 칼로리는 알코올 칼로리예요. 그래서 그람당 7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분해해서 쓰는 게 신진대사로 에너지 회로로 가는 게 탄수화물.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지방 또는 단백질이에요. 어떨 땐 단백질이 먼저 가고 어떨 땐 지방이 먼저 가고. 그럼 거의 비슷해요. 3위, 4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셔라 마셔라 해서 먹고 한 장 걸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고기를 먹었어요. 밥도 먹고. 그러면 이게 탄수화물이 한 500칼로리 되고 알코올이 한 500칼로리 됐어요. 그럼 한 1000칼로리를 여기서 먹었다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서 한 500에서 1000칼로리를 먹은 게 얘의 순서가 저녁 시간에 오지를 않아요. 대사할 순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잉여된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바뀐다고요? 잉여된 거는 지방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열량이 글루코스라 모든 것들이 당과 지방에 쌓여서 간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총 열량 불변의 법칙. 그래서 내가 먹은 총 열량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어딘가에는 쌓인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용을 하는 방법. 빨리빨리 쓰는 방법밖에 없다. 아니면 안전한 곳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법. 근데 간이 안전한 저장소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포, 그래서 복부 지방이 많이 늘어난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그거는 우리가 다 염증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이런 페리 지방산은 바로 잉여돼서 지방세포나 간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알코올은 또 에너지 회로에서 남은 것들은 다시 리포제네시스를 통해서 아세틸코에로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들은 뭐냐면 그러면 근육이 자꾸 갖다가 쓰게 되면 알코올을 갖다 쓰고 나머지 영양소를 안 쓰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근육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arcopenic obesity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더 안 좋죠. 그래서 지방간이 쌓였다는 얘기는 합성과 릴리즈가 안 된다는 얘기고 해독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 그림은 제가 최대한 이쁘게 그려봤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음식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음식을 드셨을까요? 오늘? 초가공식품과 지방과 고칼로리의 음식. 열량 불변의 총 열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몸에 쌓이게 되죠. 술을 안 먹었지만 이런 것들을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LPC가 많이 쌓이게 되고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이죠. 자, 제가 음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몸에 염증을 만드는 거는 독에 가깝죠. 이거는 음식이 아니고 뭐다? 독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식에는 이런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이 속해 있고요. 자, 피를 보겠습니다. 피를 원심분리를 시켜놓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보리차처럼 깨끗하게 보이게 되는데 지방과 혈당이 많이 가득 찬 하이퍼리피디믹 지방이 가득 찬 혈청은
이렇게 뿌였습니다. 이게 간에 다 로딩이 되고 우리 몸에 혈류순환이 잘 안 되게 되겠죠. 끈적끈적한 거는 순환이 잘 안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이 약이 되게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몸에서 나쁜 일을 하는 건 독이고 몸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약이죠. 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식습관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만들어 본 그런 샐러드인데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치킨 닭가슴살도 있고 이런 파프리카 같은 것도 있고 야채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반숙한 계란도 있고 발사믹이랑 올리브유 이렇게 있고요. 저는 최근에는 올리브유보다는 저는 아보카도유를 더 요새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래도 굵직한 거는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검사 결과에 지방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당뇨가 심해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 특별한 질환이 있는 사람 빼고는 저녁 야식은 해가 진 후에 먹는 야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때 먹는 칼로리는 총 열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적죠.